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박연주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돌봄을 통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기 돌봄은 다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진정한 자기를 상실해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 상처받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정진하기 위한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자기 돌봄의 개념과 키워드, 자기 돌봄과 자기 개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부터 자기 돌봄이 부재하는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 정도 측정 도구 소개와 자기 돌봄의 다양한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알렌 바드는 자기 돌봄을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요구를 이해하는 것으로 표현했고, 간호학에서는, 널싱에서는 자기 돌봄을 건강을 정진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자기 선택적 사고, 감정,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는 본질이며 삶의 만족과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속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영역은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같은 신체 건강,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리치료 등의 정신 건강,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법인 감정적 건강, 그리고 건강한 대인관계, 소통 능력 향상과 같은 사회적 건강, 종교나 영적 실천을 통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영적 건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돌봄의 개념은 안녕적 웰빙에 해당됩니다.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돌봄과 관련된 베스트셀러 This is for you 자기 돌봄 101의 기적에 기술된 자기 돌봄의 키워드는 나를 사랑하기, 나를 알아가기, 나를 바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자기 돌봄의 키워드는 보편적으로 책 읽기, 일기 쓰기, 운동하기, 명상하기, 목욕하기, 여행하기, 음악 듣기, 집안 정리하기, 맛있는 음식 먹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키워드에는 의미, 성취감, 재충전, 시간, 용기, 집중, 힐링, 건강, 회복, 여유, 만족감, 삶의 질 등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개발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적, 외적으로 자기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자기 개발과 더불어 자기 돌봄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자신을 가꾼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목적과 지향, 과정과 효과 면에서 살펴보면 서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돌봄과 자기 개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개발은 발전, 성공, 성진, 출세를 목적으로 하고 외부 목표와 미래를 지향하며 스트레스와 압박의 과정을 거쳐 성취감, 만족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안녕 상태를 목적으로 하고 자아 욕구와 현재를 지향하며
느림, 만족감, 충족감의 과정이 있고 회복성과 탄력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자기 돌봄이 부재하는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웰빙은 인간의 필요 조건으로 이는 자기 돌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부여한 성과에 매여 과잉 활동을 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이 부재하는 현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016년 3040 안녕 프로젝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일과 노동에 대해 메인 삶으로 저녁이 없는 삶,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소득과 임금 격차가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가족 돌봄으로 육아 및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이로 인해 정작 개인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자기 돌봄에 대한 경험과 문화의 부재로 자기 돌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출간된 This is for you 자기 돌봄 100일의 기적에서 저자는 나를 돌보지 못하는 세 가지 변명을 돈, 시간,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기 돌봄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성숙한 행동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한가요? 여기 자기 돌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소개합니다. 2017년 최연희 씨가 원저자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6개 영역 총 40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 관계적, 직무적 자기 돌봄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라이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돌봄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기 돌봄 정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돌봄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의 주변에는 다양한 자기 돌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굳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생각과 삶의 습관을 바꾸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건강 정진과 질병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방법들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 공기, 햇빛 등과 같은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자연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 효과를 안겨다 줍니다. 자연 치유의 힘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감정적 건강, 영적 건강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은 11가지 자기 돌봄의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자기 이해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옵니다. 일상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기 쓰기, 명상하기, 홀로 있기 등이며 홀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온전하게 깨어 있으며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요구하는
표면적 이해보다는 좀 더 떨어져서 자신을 관찰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만큼 세상과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이해는 내적 동기와 자기 존중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바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신과 대화의 창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이 과연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이러한 대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진짜 모습을 찾아 자신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자신을 발견하였나요? 자기 이해의 한 방법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욕구 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정과 안정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인간은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충족을 위해 동기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맑은 공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는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물질입니다. 산소가 인체에서 하는 역할은 두뇌 활동 증진과 집중력 증가, 신진대사 증진에 기여합니다. 맑은 공기는 신체 저항력 강화, 영양소 흡수 촉진, 피부 미용에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는 피로회복, 노화 방지, 면역력 증가의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면 몸의 면역 체계가 손상을 입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맑은 공기를 잘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산소가 풍부한 산을 자주 찾습니다. 둘째는 걷기, 조깅,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소를 마십니다. 셋째는 하루 3번, 10분 이상 환기하여 미세먼지를 충분히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겨울보다 실내와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아 에너지 소비나 냉기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춥지 않을 정도로 창을 5에서 20cm 정도 항상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깨끗한 물 마시기입니다. 물의 생리적 효용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고 체내의 불필요한 성분을 배설하며 그리고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혈액과 림프의 주성분입니다. 물은 혈액의 끈기를 없애고 뇌졸중을 막아주며 변비 예방과 변비 해소에 유효하며 방광염, 방광암 예방과 결석 생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은 유해 물질의 희석 효과가 있으며 궤양으로 인한 공복 시 물을 마시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좋은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분자 집단인 콜로스트가 작아 인체에 흡수가 잘 되고 약알칼리 성분인 물이 좋습니다. 건강 생활을 위한 물 마시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루 최소 10잔 이상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공복에 마시세요. 아침 공복 시 물 한 잔은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20에서 25도가 좋습니다. 물은 맹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갈증이 지속되면 신장의 독소 배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햇빛 쬐기입니다. 햇빛의 효능은 세로토닌을 생산하여 우울증을 완화하고 산화질소가 혈관 속으로 방출되어 혈압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햇빛은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바이타민 D를 합성하여 뼈 건강 향상을 도우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게 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햇빛은 해마에서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감소 효과가 있으며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T세포를 활성화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햇빛 쬐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햇빛은 파장이 짧은 자외선 B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가 적당한 햇빛이며 시간은 하루 10분에서 15분이 좋습니다. 햇빛을 합성하는데 적당한 부위는 맨팔과 맨다리입니다. 팔과 다리를 절반씩만 노출시키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거나 SPF 10에서 15 이하인 것으로 발라야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10에서 15 이상이면 자외선을 98%까지 막아 바이타민 D 합성을 방해합니다. 백내장 등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이 넉넉해도 창가에 앉은 채로 햇빛을 쬐거나 구름이 많은 날 야외에서 햇빛을 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숲 산책입니다. 숲 산책 또한 자연치유의 한 방법으로서 산림치유라고 합니다. 산림치유는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입니다. 숲에서 나오는 치유적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숲의 녹색은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숲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봄의 소리가 가장 안정된 소리입니다. 또한 숲은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하며 숲에서 햇빛 쬐기를 통해 바이타민 B 합성과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산성화되기 쉬운 인체를 중성화시키고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쾌적감을 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산림치유의 효과는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되어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산림치유는 NK셀이라는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신체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체내 중성 지방과 글루코스가 감소되고 인체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증가, 항산화효소 및 멜라토닌의 증가를 도와 혈압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더불어 기관지 내 염증이나 아토피 발진과 같은 환경질환의 호전을 가져옵니다. 6번째, 자기돌봄의 방법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바로 자신을 만듭니다. 자신을 만들어요. 여기 노년내과 의사가 추천하는 노화를 늦추는 식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흰 쌀밥이나 면 대신 렌틸, 콩, 귀리, 현미, 백미, 혼합밥을 섭취하세요. 둘째, 나물, 채소, 약간의 고기와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 반찬을 섭취하세요. 셋째, 술은 와인으로 최대 하루 한 잔만 마시세요. 넷째,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채소와 달지 않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세요. 여섯째, 치즈와 붉은 고기는 조금만 섭취하세요. 일곱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세요. 단순당은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 빨리 허기지게 만들고 탄수화물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단순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에 단순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장수촌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대두, 완두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바로 콩입니다. 콩에는 40%에 달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과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E, 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수촌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볼까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물, 자연 그대로의 음식물, 부지런히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낙천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기 돌봄이고 이를 통한 자연 치유입니다. 여기 세계의 4대 장수촌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훈자,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러시아의 코카서스 아파지아,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7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은 생활의 필수 항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인 정희원 교수는 만성질환 예방, 근육 건강과 내재 역량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걷기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루에 7,000보에서 8,000보 이상을 목표로 걷기 운동을 합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으로 수영, 조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의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실천합니다. 셋째, 근력 운동으로 플랭크, 브릿지, 팔굽혀펴기 등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시합니다. 허리를 안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횡격막, 복횡근, 골반 기증근, 다혈근 등이 있으며 코어 근육들을 잘 단련하면 척추의 부담을 감소하게 해서 주간판 탈출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세 교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코어 운동으로 플랭크 운동은 그림처럼 평평하게 엎드려 코어 근육의 힘으로 버티는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골반을 완전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넷째, 유연성 운동으로 매일 10에서 20분간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일 태극권, 기공, 요가 같은 운동을 10에서 20분 동안 실시합니다. 8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수면입니다. 심신의 회복을 위한 수면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햇빛을 보면서 야외에서 운동하세요.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어둡고 조용하며 온도가 적당한 수면 환경을 만드세요. 자기 전 스마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액정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 광에 망막의 신경세포가 노출되면 멜라토닌의 양이 감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면 동안에는 낮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일부는 뇌에 있는 해마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기억이 정리되는 일은 수면 후반부인 렘 수면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렘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에서는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에서 7시간 이상보다 기억력, 주의력이 감소되었고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9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웃음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듯이 웃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웃음의 건강 효과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를 통한 혈압 강화, 세로토닌 효과로 인한 통증 경감, 인체의 근육 중 231개가 움직이는 활발한 근육 사용, 신진대사가 원활해짐에 따른 다이어트 효과, 소화효소 분비 촉진으로 인한 소화기능 향상, 엔도르핀과 면역세포 활성에
따른 수명 연장, 깊은 호흡으로 인한 폐활량 증가, 세로토닌 분비와 관련한 우울감 감소, 자연살해 세포인 NK셀 활성화로 인한 면역력 정진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주 웃어야 되겠죠. 자, 10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회적 건강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건강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관심, 공감, 경청, 표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밀도에 따라 깊이와 거리를 조절하며 관계를 맺는 관계조절 능력,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상호 존중감, 자신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능력,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갈등 회복력,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드러운 솔직함입니다. 자, 11번째 자기 돌봄의 방법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비움의 미학은 단순 간결한 삶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 흐름을 나타내는 미니멀리즘으로 이는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내면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비우기, 옷장 비우기, 책장 비우기, 일 비우기, 마음 비우기, 시간 비우기, 관계 비우기, 머리 비우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